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 입시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혹일지 아니면 사실일지는 군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의혹이 사관학교에서 불거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분개했던 것이 바로 정유라의 입시 비리 문제였습니다. 바로 입시는 기회의 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기회의 균등은 공정한 자본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입시 비리 문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입시 시즌입니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 삼아 전 대학의 입시 과정의 투명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 규정이 조금 상향 조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밤에 전해졌죠? 그러게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이제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사실 국가권익위원회 내부의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경론 끝에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시행 1년 만에 이른바 사무식 규정을 선볼 경우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죠. 또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 규정만 선볼 경우에 요식업계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께 시작한 전원위원회 오후 6시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격론이 오한 것인데 정부는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 자체가 좀 불투명하게 됐죠. 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전원 합의 방식으로 결정을 해왔고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 제 고등학교 동창은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 다시 상정한다고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2022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소식부터 좀. 네, 이제 기본 방침을 다시 재확인한 것인데요. 이 고교 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방식이죠. 이 김상곤 이 교육부 장관 말 이제 고교 교육개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이 참여형 수업 확대, 수준별 희망 진로별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학사 제도와 졸업 요건은 물론이고 내신 평가와 대입 전형 그리고 수업 방식과 학교 시설 운영 등 교육 제도와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좀 같이 밝혔죠. 근데 이게 지금 교총도 그렇고 전교조도 그렇고 좀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는 좀 우려와 예. 그 반대의 목소리가 예.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 교원이나 그 시설 부족 등 그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요. 오히려 그 교육 과정이 그 입시 위주로 그 더 파행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학 중심의 그 교육 체제의 그 변화 없이는 되레 그 진로와 관련된 과목만 택해서 그 학습의 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기도 한데요. 그 어떤 제도 개혁도 이 대학 입시 중심의 그 교육 체제에서는 그 왜곡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지적이기도 한 셈입니다. 예.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 고교 성취 평가제, 예. 즉 그 절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이 평가 시스템도 대폭 손을 보겠다는 이제 입장을 같이 밝히긴 했는데요. 예. 이 논란이 좀 상당히 좀 격렬할 것 같죠. 근데 이게 김영란법도 그렇고 지금 이 고교 학점제인가요? 이것도 그렇고 전 취지는 참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게 정책을 할 때 취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네. 이후에 나타난 결과도 좀 신중히 고려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아유 오늘 또 이 디테일이 네. 영화. 죄송합니다. 이 악마는 아닙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아유 뭐 근데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다시 소환을 할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검찰이 또 그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도 발표했죠. 네, 이것도 이례적인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그 국정원 수사팀 우 전 수석에게 그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이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예. 네, 우병우 전 정무수석 그 검찰 소환은 이번이 그 네 번째이죠.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추명호 전 그 국정원 그 국익전략국장에게 그 지시를 해서 자신을 그 감찰하던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그 뒷조사하게 한 혐의, 그리고 또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 김진선 전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조직위원장을 그 사찰하게 한 뒤에 보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 그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그 이석수 그 전 특별감찰관, 예. 네, 우병우 전 수석 그 공판에 참석을 해서 직접 전화를 받아서 말하자면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죠. 이 서울중앙지검 그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이번 수사가 이 국정원과 군의 그 선거 개입 정치 관여 수사는 국정원과 군의 이 선거 개입과 그 정치 관여 수사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그 원칙을 훼손한 그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검찰이 이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서 그 입장문을 낸 것은 예.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정치권의 그 정치보복 수사나 이 표적 수사, 편파 수사 논란을 이제 그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국정원하고 검찰의 특수활동 및 부정 유용 의혹을 다룰 특검법안을 어제 제출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다 조사하자 이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 이전 정부 것까지 다 조사를 해보자. 예.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러나 이 국민의당이 어제 이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서 이 검찰 수사를 그 정쟁화해서 그 무력화해 보려는 그 저급한 정치공세다. 이러면서 그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되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망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인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발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정치는 하도 행동과 의도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도 네. 일단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 사실 그 홍준표 대표도 뭐 국정원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강훈식 그 원내대변인도 그 논평을 통해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 진영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나섰죠. 검찰은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그 최경환 의원의 그 출두를 통보해 놓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은 출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렇죠.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새 정치권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내가 당신하고 같이 합치고 싶소 이러면은 아이 뭐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그렇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참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의당과 통합 못할 것은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발끈했어요. 네? 네, 어제 그 한 방송과의 이제 그 인터뷰에서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이 당장에는 좀 이념적인 차이 등으로 그 어렵겠지만 보수 통합의 그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합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당과도 못 합칠 것은 없다. 이런 이제 그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그 3당 통합 주장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도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보수 야당이라고 했지 그 진보 야당이라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그러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의 그 김철근 대변인이 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정호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그 뭉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마디로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좀 전할 것 같다고 하죠. 자,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인지 잠시 후에 직접 알아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의 요새 사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본 대로 지금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른정당 쪽에서도 이 합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분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당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중진 의원이시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유 의원님 안철수 대표한테 통합할 거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 말씀하셨죠? 예. 진짜 나가시길 바랍니까? 어떻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도 당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통합을 목표로 두고 행보를 이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뜻을 존중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측에선 방법과 노선이 다르다고 당대표를 비하하면 안 된다. 나갈 사람이 누군지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꾸 당원 투표를 염두에 두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봐도 통합보다 반대가 20%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자꾸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유성엽 의원님께서 보실 때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통합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이유요. 생각하실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에 나오면서 당을 살리겠다라고 하고 무리수를 두고 나왔죠. 당대표가 되었죠. 예. 그런데 당의 지지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마 지지율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뭔가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참 이건 하수 중에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해야지. 예.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어떤 국민들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려고 지금 최근에 포항의 지진 같은 것 나서 국민들 걱정이 많잖아요. 지진 안전 대비책 만들어내야 되고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데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지 이런 거 좀 고민해서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아서 지지율 올릴 생각해야지. 점수 안 나오니까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수 중의 하수를 내세우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유의 전부다. 지지율 올리는 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와서 당 살리겠다라고 그랬는데 지지율은 오히려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정책연대협의체라는 거 구성한 모양인데 예. 이게 합당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하다가 뭐 좋아지면은 뭐 이제 통합하겠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이 그거였는데. 네. 이 정책연대라는 것도 이거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그 3당, 4당끼리 합쳐서 더군다나 지금 4당은 교섭단체도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정책연대라는 것은 제1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때 어떤 2당이든 3당이든 4당과 합쳐서 과반수를 만들어서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정책연대지 무슨 3당 4당 간의 정책연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예. 이 정책연대도 쓸데없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들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은 얼마든지 같은 방향으로 투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근데 사전에 그런 거 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해서 정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당대표가 그렇게 그러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거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하고의 선거연대? 저는 선거연대도요. 예. 국민들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정치공학적인 문제. 그래서 일단은 각자 스스로 그 역량을 키워서 어떤 국민의 인정을 받도록 어떤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때 선거에 임했을 때 꼭 뭐 바른정당과만 선거연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때 꼭 바른정당과만의 선거연대를 추진해야 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선거라는 것은 그때 가서 그 지역마다의 사정을 봐서 무소속으로도 단일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꼭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선거연대다 이것도 저는 지금 그 거론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경우에 따라서 뭐 더불어민주당과만의 선거연대를 하겠다라고 해서도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은 선거에 임박했을 때 그 단기적으로 고민할 일이지 지금 현재 무슨 선거연대를 지금부터 특히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못 박아서 갈 일도 아니다. 그렇게 현명한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선거연대를 했을 경우에 겹치는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손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따로따로 선거하면 되는 거지. 겹치는 거 없으면은. 예, 바른정당, 바른정당 대로 선거하고, 예. 국민의당 대로 선거하는 거지. 무슨, 그거를 뭐, 더군다나 겹치지도 않는다면은.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과 예.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예. 이 사신성인이다 이런 거를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신성인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도 대선 후보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호랑이들을 예. 불러들이겠다 이런 주장을 한 모양인데 뭐 호랑이 이게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차기 예. 대권 주자를 의미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요. 예. 그 성찰도 없이 반성도 없이 지금 당대표 복귀했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뭐 대권 노름이나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것인가 경제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 이런 노력들 해야지 무슨 한가하게 대권 노름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를 불러들이겠다 이런 주장이 본인이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런 모든 거를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걸로 여쭤본 거예요. 뭐 꼭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불러들여서 잡아먹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살신성인을 이야기하겠어요. 불러들여서 잡아먹겠다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은.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외연 확대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유승엽 의원은. 지금 통합 쪽에서는 외연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일단 거 어떻게 보세요?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덕으로서 정치하면 북극성처럼 별들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외연 확장은 억지를 부리고 구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으면은 정말 알아서 능력 있는 자들이 찾아오는데 무슨 취업 합병하듯이
이 정치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수 세력까지 포함시키는 거 이건 어떠세요? 외연합 때. 보수 세력까지 포함하는. 저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덕성여대 특강에 가서 안철수 대표께서 스몰 텐트가 아니고 빅 텐트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또 유승민 대표도 3당 중도 보수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엊그제 정우택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도 국민의당과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당도 그 반열에 넣어주었던데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보수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지금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 그런 어떤 그 보수 통합을 연상하고 머리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선면성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당내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작지만은 단단한 당으로 가야 된다. 예. 현재 40석 굉장히 큰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이 121석, 2당인 그 자유한국당이 116석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40석이 손을 들어주어야 어떤 결정을 하는 거지. 현재 우리 국회 내 의석 분포로 봤을 때 이 40석이면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권을 갖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자꾸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서 민주당을 견인하고 자유한국당을 견인하면서 이 정치를 해나가면은 얼마든지 국민의당 존재감 우리 확보할 수 있고, 또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나 했느니, 그러니 누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당 인정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친한 반한 혹은 통합과 반통합, 어떻게 분당 수순으로 간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분당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당위론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실적이냐 당위적이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방금 질문 주신 대로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불행한 그런 결과,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 안철수 대표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밀어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은 아마 그것이 바른정당에서도 또 자유한국당으로 몇 명 또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고. 왜 그렇게 보세요? 남의 당 얘기인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어제 우리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바른정당한테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지금 사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합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 안 하겠다라고 하면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이 통합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은 성사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본인은 엄청난 정치적 상처만 안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앞서 일부 저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검찰 이런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속 의원 113명의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야당인 국민의당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사 출신 세월호 변호사로 아주 이름이 유명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지금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좀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니까요. 예. 법률안에 좀 문제가 많아서 통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법인 것 같은데 이걸 이유로 지금 특활비 수사를 좀 지연시키거나 또는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물타기다. 자, 문제가 많다고 그러셨죠?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이 특검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행사한 것은 4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임명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특검이라 하더라도 이게 행정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네, 사법부가 여기에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대법원장이 이것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체계상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시비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특검의 대상 범위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논란이 있다가 결국 최경환 의원 건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네. 원래 이제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검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최경환 의원 건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중단돼야 된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특활비 수사를 물타기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럼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 수사가 자신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특검 추천 과정을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도록 이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보다는 훨씬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자체가 낮아요. 낮은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검찰 수사를 멈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불확정한 시한까지 수사를 멈춰라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했을 때 발의만 해도 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진 않죠. 얼마 전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수사에 공백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타기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근데 그게 그럼 물타기다. 예?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율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 사실 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만 쭉 나열한 것처럼 되는데 그 아무리 물타기라도 그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 법안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아니 이거 분명히 안에 율사분들이 많으실 텐데 법안을 이렇게 하시면 다른 정당에서 이게 공정하다 또는 뭐 객관적이다라고 보지 않을 텐데 왜 법안을 이렇게 만드셨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리고 통과를 통한 실질적 수사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끌려는 법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검찰에 손쓸 방법이 없는 거는 또 사실이잖아요. 불체포 특권은 이제 회기 중에 적용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회의 회기가 12월 8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거군요. 근데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기 중에서도 체포동의서 제출하는 거죠. 네. 그렇죠. 체포동의서 제출을 통해가지고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기 중에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작동이 되려면은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120석이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제 국민의당 분위기를 보면은 특검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불명확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다 석방이 됐죠. 그러니까 봐라. 이게 결국 검찰이 그동안 좀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해온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세한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경우에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있어요. 본인이 누구누구에게 돈을 줬다. 특히 최경환 의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진술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런 주장이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요거 관련해서 약간 좀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수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진 전 실장이 석방을 두고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정 그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율사 출신께서 말씀하실 정도인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판사들의 재판이나 또는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분들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국민분들께서는 이 당해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 쭉 보면은 국정농단 관련된 관계자들 관련된 결정, 특히 그런 결정에 우병우 전 수석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판사들이 관여한 어떤 사건들의 결정이 일정 정도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어느 정도의 편향성을 막 볼 수도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근데 과거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정농단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어떤 판사들의 결합,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상하게 결론이 좀 정해진 방향 또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난입니까? 비판입니까?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뭐 비판, 예, 그렇죠. 예. 비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판이죠. 예. 분들이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마 재청구하는 모양이에요. 구속영장을 재청구 검토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재청구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뭐 좀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재판 불출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략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 변호인단이 전부 일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이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향후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결과적으로 이미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때부터 지금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벌써 여기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요새 입시 시즌이죠. 그래서 아마 학부형 여러분들이나 학생들, 수험생들 수능 끝났지만은 여러 가지로 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이 보도에서 뭐 회사 입시 비리 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의혹이고 뭐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다 힘내시고 끝까지 이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